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막걸리가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미 지정돼 있는 세계 각국의 술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시간 가졌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다면 이번엔 좀 더 공익적인 사례, 또 하나 이 마케팅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읽어나가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주류 기업의 사례를 좀 소개할 만할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은 한국의 주류 기업들이 대부분 광고나 마케팅 하는 거 보면은 부어라 마셔라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축제 때 그냥 술 공짜로 협찬해 줍니다. 네, 맞습니다. 마케팅 할 때도 식당에 그냥 술 공짜로 뭐 예를 들면 한 박스 주문하면 한 박스 더 갖다 준다거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보더라도 조금 자극적이고 조금 술을 많이 마시게끔 하기 위한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의 사례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인정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뭐 한국의 주류기업 또는 이제 우리 전통주 기업의 방향성도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전통주의 가치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주류업체가 전통주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뭐 대형이라는 표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맥주 만들고 뭐 소주 만드는 이런 기업들. 전통주라는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일부 프리미엄 품목으로는 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증류식 소주 같은 그런 사례가 좀 어떻게 보면 전통주 영역에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소비자들이 많이 사지 않고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 안 하죠.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실은 주류기업들이 계속 그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이런 곳에 많이 투여를 못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류기업들이 숙성의 가치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치를 담는다든지 이렇게 실은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그리고 많이 빨리 취하게 이게 최고의 마케팅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마케팅 되게 2차원적인 마케팅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마케팅했냐면 결과적으로는 포스터에 되게 자극적인 뭐 사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많이 마시는 사진,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게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런 것도 실은 다 마케팅 하나의 또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또 우리 전통주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부터 우리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통주는요, 실은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술이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농산물로 사용을 하고 또 지역의 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에 도움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다양성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내 생각을 마음껏 담아서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실은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이런 걸 알려주는 굉장히 철학적인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계 다른 주류 회사들은 어때요? 다른 술을 만드는 기업들은요? 그런 곳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나라만큼 획일적으로는 안 만듭니다. 그냥 마셔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가장 획일적이에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정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마케팅과 공익적인 이제 광고 활동을 하는 곳으로는 이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맥주를 마시지 말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맥주를 만들지 말라. 이게 어느 회사냐면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맥주 기업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들었는데 하이네땡. 이런 회사인데 어떻게 써 있냐면 그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주를 가리키면서 제가 오리지널 발음으로 말씀드릴게요. Don't drink
디스. 네. 그럼 뭘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걸 마시지 마. 네. 맥주 그림 딱 보여줘요. 맥주 마시지 마라 딱 써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이 말이 같이 있습니다. 예. 뭐라 써 있냐? When you drive. 무슨 운전할 때는 말이에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예,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건 뭐 진짜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운전할 때는 진짜 마시지 말아라. 근데 맥주 마시지 말아라는 그 카피라이트 훨씬 크고요. 예, When you drive. 그게 훨씬 눈길을 사로잡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케팅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뭐 역발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다른 곳은 어때요? 다른 나라들?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브라질에서 진행된 캠페인 중 하나인데 이 브라질 덥잖아요. 예. 그리고 펍들이 에어컨이 없는 곳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를 마실 때 맥주 밑에 쿨러라 그래가지고 맥주를 오랫동안 시원하게 해주는 장치를 끼고 마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어요? 맥주가 계속 시원한 상태에서 있게끔 어느 한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계속 냉기가 나가지고 생맥주를 계속 차가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왜 못 봤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맥주잔 꽝꽝 올려가지고 주는 거밖에 모르고. 그것도 맛있죠. 네, 맛있는데 이 쿨러 안에 센서를 넣은 거예요. 예. 네, 센서를 넣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조금 기울이면은 자동차에 좀 거친 엔진 소리, 무릉무릉 이런 소리 나고요. 예. 좀 더 많이 기울이면은 끼익 하는 이 브레이크 소리가 나오고, 예. 많이 완전히 기울이면은 자동차끼리 꽝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술을 많이 따르면 따를수록 각도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예. 그때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거죠.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저희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 다시 하게 되는데요. 네네. 아이디 K7555221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20년 전에는 고속도로 편의점에서도 맥주를 팔았다는. 그랬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정말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개념이 맞아요. 확실하게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진 게 제가 찾아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2000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70%가 줄긴 했더라고요. 0%로 가야죠. 물론 0% 가야 되지만 진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 인식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뭐 거기 효과음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이 캠페인이 좀 받아들여지면 매출액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5년, 10년 이상 진행한 그 H사 하이네땡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거의 10년 사이에 전체 매출이 한 40% 정도 늘었어요. 40%요? 네, 전체 매출. 워낙 큰 회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네, 거의 뭐 탑3 정도. 그러니까 원래 통합 맥주 회사들이 M&A를 굉장히 많이 해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 전엔 그래서 원래는 1위였지만 지금 한 2위나 3위 정도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요즘은 공적 기업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ESG라 그래가지고 그 엔바이러먼트 환경 그리고 S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개를 투명한 그 경영 체계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요거를 하는 이른바 착한 회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요즘에 아예 주식 투자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름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40% 올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1년 한꺼번에 확 올라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인식 개선에서 이게 뭐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되면은.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 길어지면서 맥주 주류 판매량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맥주 판매량은 좀 늘지 않았나요? 근데 대기업 맥주들은 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맥주들은 안 늘었어요? 대기업 맥주는 늘지 않았고 이제 수제 맥주 같은 것들이 집에서 홈술로 마시다 보니까 이 기존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맥주는 뭐냐면은 집에서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마시는 순간 회사의 회식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왜 자꾸 소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회사에 있는 느낌을 왜 지방까지 가져와야 됩니까? 그래서 왜 그 밀가루 곰 무슨 땡 이런 맥주들이 엄청 많이 팔렸죠. 맞아요. 이 뭔가 좀 트렌드에 있어서 좀 변한 다른 걸 마시고 싶은 거죠. 회사를 잊고 싶잖아요, 우리가. 네. 직장을 잊고 싶어. 근데 어쨌든 이러한 공익적 광고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주가한테만 신뢰를 얻는 게 아니고요. 비애주가한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고 나는 술을 싫어하지만 이 회사만큼은 인정해. 네,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어떤 공적인 역할 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인종차별에 관한 거. 네. 우리 이제 그 스포츠용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술은 혹시 그런 거 안 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이게 우리가 참 이상하게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워하고 약간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뭐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인종 같은 경우 백인, 흑인, 뭐 황인의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또 여기에 또 제일 중요한 요즘 또 크리티컬한 이 젠더 문제. 예, 그래서 남성, 여성, 또 양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 맥주 기업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예, 아니 요즘에 맥주 광고 보면요 여성들이 더 앞서서 그렇죠. 맥주 마시는 장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성에게는 이쁜 칵테일을 주고 남성에게는 병으로 된 약간 거친 느낌의 술을 줬는데 그렇게 주니까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서로 남성은 이쁜 칵테일을 먹고 싶어하고 여성은 또 그냥 병으로 마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 광고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둘이서 같이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 양성애자기도 하고 나는 실은 뭐 페미니스트기도 하고 나는 종교는 뭐 이슬람교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이 일했다는 공통의 가치관이 형성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시냐.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맥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종의 술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을 좀 없애주는 효과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있고요. 뭐 인간이 술이라는 매개체 하나를 통해서 종교와 인종과 이런 젠더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광고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디 K75555217 쓰시는 앞서 이제 고속도로 말씀해 주셨던 조금 전 집에 들어와 이틀 된 총각무 지짐과 참치캔 넣고 혼술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술 관련 정보들을 들으니 술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또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술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도 좀 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꼭 취해서라기보다는 즐겁게 대화하는 맞습니다. 거. 뭐 그렇게 따지면 평화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평화의 메시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전투를 멈추겠던 또 전쟁을 멈추겠던 그거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크리스마스 뭐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전. 바야흐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원래 이제 참호전을 통해서 영국과 독일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내리니까 병사들이 고향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롤을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눈물 찔끔찔끔. 그렇죠. 영국군이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참 있다가 독일군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다? 부르다 갑자기 영국군이 있는데 뒤에서 뭔가 시꺼먼 그림자 나타나는데 독일군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총을 딱 들이대면서 누구냐? 다가오면 쏜다. 이러니까 독일군이 한마디 하죠. 쏘지 마라. 맥주잔을 들이미는 거예요. 맥주를 가져왔다. 맥주를 가져왔다. 그래서 휴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휴전을 했다. 축구 시합도 하고 유명한 스토리죠 이게. 크리스마스 정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의 가치에 대해서 술의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주류기업이 너무 마케팅이 천편일률적이다. 너무 술에 많은 가치가 담겨 맞습니다. 있는데. 짧은 것만 봐요.
단기간에 수익, 좀 긴 30년 정도, 10년을 바라보고 이런 공익적인 마케팅 사례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왠지 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술 광고 열심히 또 한동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불금의 기왕아,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Hey Eugene, do you remember me? I'm that chick you danced with 2 times through the Rufus album Friday night at that party on Avenue A, where your skinhead friend passed out for several hours on the bathroom floor and you